제 연봉만 빼고 세상 모든 숫자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2003년 짜장면 3,000원이 지금 8,000원, 2020년 계란 4,000원이 지금은 8,000원에서 12,000원. 지금 대한민국은 소비의 기본값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돈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구조의 문제입니다. 오늘 당신의 지갑을 조용히 털어가고 있는 10가지 잔인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 10가지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장바구니 물가입니다. 계란 한 판 12,000원, 장보기가 무섭습니다. 지난 주말 동네 마트에 갔습니다. 우유, 계란, 고기 집었는데 계산대에서 54,000원이 찍힙니다. 내가 뭘 샀다고 5만 원이 넘지?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4년 전 5,000원 하던 계란 한 판이 이제는 9,000원에서 12,000원입니다. 무항생제니 특난이니 이름은 달라졌지만 체감은 하나입니다. 계란값이 아니라 생활비가 2배가 된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편리하다는 새벽 배송입니다. 손가락 몇 번 까닥하면 집 앞까지 오니까 편리하죠. 그런데 그 편리함이 돈이 빠져나간다는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멈칫할 틈도 없이 결제하기를 누르게 유도하고 우리 지갑의 지출 기준 자체를 아예 올려버렸습니다. 이제 장바구니는 쇼핑이 아니라 이 시스템에 내 지갑을 통째로 헌납하는 전쟁터가 됐습니다. 두 번째, 외식입니다. 가족들 데리고 동네 고깃집 갔습니다. 삼겹살 3인분에 소주 한 병 시켰더니 73,000원이 나옵니다. 삼겹살 1인분이 18,000원, 고기 한 점 입에 넣을 때마다 1,000원씩 사라지는 셈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가족 외식비가 평균 7만 원입니다. 한 달에 4번만 외식해도 28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비싸졌을까요? 인건비와 임대료가 음식값이 아니라 테이블당 붙기 때문입니다. 식당 주인 입장에선 손님 한 팀이 앉으면 그 테이블에서 최소한 5만 원은 뽑아야 장사가 됩니다. 이제 외식은 행복한 한 끼가 아니라 한 달에 몇 번 먹느냐는 횟수 관리가 핵심입니다. 세 번째, 배달입니다. 요즘은 배달비 무료라는 말이 흔합니다. 하지만 무료라고 해서 공짜는 아닙니다. 치킨 한 마리 시키면 가격 자체가 올라 있고 수수료까지 포함돼 결제 금액은 여전히 26,500원입니다. 배달비가 사라진 게 아니라 안 보이게 숨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비용은 손도 못 대고 빠져나가는 돈이라는 겁니다. 치킨 한 마리를 시켜도 2마리를 시켜도 배달 금액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배달시킬 거면 한 번에 합쳐서 시키는 게 기본입니다. 따로따로 시키면 배달비만 10,000원 넘게 나가거든요. 네 번째, 주거비입니다. 열심히 일할수록 내 집은 더 멀어집니다. 4년 전 8억 하던 아파트가 14억이 됐습니다. 4년 만에 6억이 올랐어요. 연봉 5% 오르는 우리가 6억 모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성실하게 일할수록 내 집은 더 멀어지는 이 구조입니다. 이제 전세는 찾기도 어려워요. 다 월세로 전환됐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 3.29%, 월세 200만 원 받던 집이 지금 215만 원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관리비와 공과금입니다. 겨울엔 난방비까지 합쳐서 50만 원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여름엔 전기료까지 합쳐서 40만 원, 경비비, 청소비, 수선 유지비, 공동비용은 한 번 오르면 절대 내려가지 않아요. 이제 집은 사는 곳이 아니라 숨만 쉬어도 돈이 새어나가는 공간이 됐습니다. 다섯 번째, 병원비. 안 아픈 게 최고의 재테크인 현실입니다. 충치치료, 신경치료하면 20만 원, MRI 한 번 찍으면 50만 원이 그냥 날아갑니다. 큰 병보다 무서운 게 자주 가는 병원비입니다. 치과, 안과, 피부과, 정형외과 한 번에 큰 돈은 아닌데 자주 가면 무시 못해요. 한 달 평균 병원비 가구당 20만 원 넘게 나갑니다. 약값은 또 왜 이렇게 비쌉니까? 이제는 안 아픈 게 돈 버는 거다 라는 말이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됐습니다. 여섯 번째, 교육비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고소득 가정의 중고등학생 학원비는 월 114만 원입니다. 서울 대치동 기준으로는 155만 원을 넘습니다. 이제는 일반 가정에서도 월 100만 원 이상을 쓰는 경우가 더 이상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학원비가 오르는 게 아닙니다. 내 아이만 뒤처질까봐 느끼는 부모들의 불안값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옆집 아이는 국어 학원 다니는데 우리 아이만 안 보내도 괜찮을까? 친구들은 다 과외를 하는데 우리 아이만 안 하면 뒤처지지 않을까? 이 불안이 우리를 계산기보다 카드를 긁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육비는 감정 소비가 아니라 계약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할 건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결과가 없을 때 어떻게 조정할지, 이 기준이 없는 지출은 교육이 아니라 불안을 자동 결제하는 구조일 뿐입니다. 이게 최근 대한민국 학부모들이 매달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일곱 번째, 교통비입니다. 기름값 1,700원 시대, 차 한 대만 있어도 한 달 기름값이 35만 원입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기름값이 아니에요. 차를 유지하는 그 자체가 무섭습니다. 차 한 대 유지비가 연간 600만 원입니다. 내 피 같은 연봉의 상당 부분이 도로 위에 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차를 버릴 수 있습니까? 지하철로 출퇴근하면 2시간 걸리는데 차로 가면 40분입니다. 이 돈세는 수도꼭지를 잠글 수가 없습니다. 이동 자체가 서민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생활비가 되어버렸습니다. 8번째, 통신과 구독비입니다. 카드 명세서를 보면 매달 자동 결제되는 항목들이 보입니다. 핸드폰 비용, 넷플릭스, 유튜브, 각종 멤버십 합치면 월 20만 원이 우습게 빠져나갑니다. 1년이면 240만 원이에요. 이게 왜 무서우냐고요? 자동 결제라는 이름으로 돈 쓴다는 느낌조차 안 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고지서 보면 10,000원, 2만 원이라 우습게 느껴져요. 그게 모여서 우리 지갑에 구멍을 내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6월과 12월 구독 서비스 쭉 리스트 뽑아보세요. 이거 진짜 쓰나? 이거 없으면 못 사나? 안 쓰는 구독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9번째, 세금입니다. 먼저 떼어가는 돈만 100만 원입니다. 월급 480만 원 받으면 뭐 합니까? 실제로 통장 찍히는 건 380만 원입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소득세, 내 의지와 상관없이 100만 원이 그냥 사라집니다. 공적 비용은 소리 없이 야금야금 오르고 우리는 나중에야 부담을 체감합니다. 내가 낸 만큼 혜택을 받는지조차 알 수 없는 채로 매달 자동이체로 삶이 조여오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 더 가혹합니다. 10번째, 시간의 가격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비싼 배달을 시키고 편의점 음식을 먹을까요? 게을러서일까요? 아닙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리를 하면 한 끼에 1시간 걸려요. 그런데 저녁 6시에 퇴근해서 집안일 하고 나면 요리할 시간이 부족해요. 그럼 배달시키죠. 30분이면 오니까. 우리나라 직장인 평균 근로시간 주 44시간. 출퇴근까지 합치면 주 52시간입니다. 하루 10시간을 일과 이동했습니다. 잠 7시간 빼면 남은 건 7시간뿐. 그 안에 밥 먹고 씻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으로 시간을 삽니다. 배달, 세탁, 가사 도우미. 시간이 없으니 비용이 그 빈자리를 채웁니다. 결국 우리가 가난한 이유는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장바구니 물가부터 시간까지 월급 빼고 다 올랐습니다. 대한민국 월급쟁이 모두가 겪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구조가 잘못된 겁니다. 월급은 5% 오르는데 세상은 8% 오르는 이 구조. 이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하나하나 체크하고 정리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물가 속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부담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절약 노하우나 고민을 나눠주세요.